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정부 도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죠.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요. 따라서 정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알려면 도면을 그려보면 되는 거죠. 예전에 도면 한번 그려봤죠. 물론 이 도면은 구체적인 대상을 상대로 그린 건 아니죠. 정부는 공적 자본에 속하죠. 공적 자본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동그라미가 없으면 그냥 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요. 현 시대에서 정부 도면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군대. 그래요. 근데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상을 상대로 도면을 한번 그려보면 되겠죠. 이 그림은 헌법에 입각해서 한번 큰 얼개를 그려본 거죠. 그래요. 우선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정부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요. 헌법에 나와있죠. 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그래요. 지방자치단체가 없더라도 지방정부는 있는 거죠. 얼마나 권한을 주냐에 따라서 그래요. 또 별도의 분류가 가능한 거예요.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 예, 지방자치단체 형태를 뜰 수도 있는 거죠. 지방정부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뭘 두나요? 의회를 두죠. 또 단체장을 중앙에서 임명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선거로 임명하죠. 이 지방자치단체라는 것도 한국에 원래 있던 건 아니에요. 그전에는 이 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87년도에 제정됐죠. 의회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단체장도 선거로 뽑지 않았겠죠. 중앙에서 임명했겠죠. 그래요. 우선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정부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헌법상 보면 뭐가 있을까요? 현 정부에는 대통령, 행정부, 국무총리는 전통적으로 행정부로 알려져 있는 거죠. 국권도 그래요. 뭐 행정부에 소속시킬 수도 있어요. 뭐 따로 분리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래요. 국군이 하는 일도 일종의 하나의 행정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많이 다르긴 해도 그래 행정으로 볼 수도 있어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대통령이 하는 일은 뭔가요? 한국 헌법에서는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하죠. 그래요. 그리고 주요 정책 결정을 하죠.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게 대통령의 주 업무죠. 볼까요 한번? 대통령.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그래요.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거죠. 국무회의의 의장은 누군가요? 대통령이죠. 부의장은 국무총리죠. 그래서 대통령이 주요 업무를 외국에 대한 국가대표, 주요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국무총리가 있죠. 국무총리가 하는 일은 뭔가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래요. 인사권을 좀 가지고 있죠.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그래요. 더 큰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죠. 행정각부의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국무위원이나 행정각부의장을 임명할 때 국무총리 역시 일정한 권한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국무총리의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지 않나요?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통령의 일과 국무총리의 일이 겹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요. 권한은 대통령과 같은데 더 적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래요. 일은 겹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행정부가 있죠. 행정부는 뭐라 할까요? 행정부. 그래요. 이런 행정 업무를 처리하겠죠. 여러 부서가 있어요. 행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알려면 이런 여러 부들의 일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걸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나요? 국군이 있죠.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원이 있죠. 감사원은 뭐 하는 곳인가요?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있는데, 그래요. 감찰을 하는 기관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다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죠. 이건 통제선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국회. 국회가 하는 일은 뭔가요? 법률을 정하는 거죠.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헌법에는 대법원장을 규정해놨죠. 대법원장과 대법원과 각급 법원. 이 세 개는 법원으로 볼 수 있겠죠. 사법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헌법재판소가 있죠. 헌법재판소도 뭔가요? 사법부죠. 사법부가 분화된 거죠. 그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다루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법원 제청에 대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이런 걸 하는 거죠.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이런 걸 해요. 법원도 심판을 하는 거죠. 근데 다루는 대상이 다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죠. 선거관리위원회는 하는 일이 뭔가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그래요. 선거가 없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없겠죠. 선거를 안 하는 정부도 많잖아요. 고대의 정부는 대부분 선거를 안 했잖아요. 현 시대에도 선거를 안 하는 국가들이 있죠. 그런 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없겠죠. 일종의 새로 생긴 행정이죠. 행정부가 분화된 거죠. 왜 분화시켰을까요? 행정부에서 선거를 관리하면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행정부의 수반이 한국시 대통령이죠. 특정 정당의
가입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부정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 분리시켜 놓은 거죠. 이것도 일종의 행정부가 분화된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죠. 그래요. 음, 그러면 이제 이 한국 정부 동맹의 큰 얼개인데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뭐, 무엇을 해야 되나요? 행정부를 자세히 분석해봐야 되겠죠. 왜 그런가요? 국민들의 삶과 연관된 정책은 주로 행정부에서 집행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요. 근데 행정부는 그 행정부 부서는 무척 많아요. 그래요. 정부 조직법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부만 하더라도 18개나 되죠. 따로 도면을 그려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통제선을 살펴볼게요. 콘 이름 뭔가요? 대통령이 행정부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뭐 통제력이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죠. 100은 안 되겠죠.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1콘이라 적어놨죠. 1콘. 행정부 주요 인사를 임명한다. 인사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휘 감독을 하죠. 그런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대통령.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죠. 국무위원도 대통령이 임명하죠. 행정각부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 주요 인사에 대한 행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무엇이 있나요? 인사권이 있는 거죠. 그래요. 제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휘 감독권이 있죠. 대통령은 각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른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정부조직법에 이렇게 그 지휘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요. 대통령은 행정부의 통제력을 지니고 있어요. 국군은 어떻게 통제할까요? 그래요. 인사로 통제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국군에 대한 통제.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장관 예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장교는 대통령이 임명하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국방장관이 뭐 임명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국군에 대한 통제권은 행정부도 가지고 있어요. 국방부가 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죠. 여러 방식으로 국군은 통제를 받고 있어요. 감사원은 어떻게 통제할까요? 3콘이죠. 주요 인사 임명을 대통령이 하죠. 한번 볼까요?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죠. 또 감사위원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죠. 감사원이 통제하고 있어요. 근데 지휘 감독권은 없죠. 지휘 감독권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통제력이 행정부보다는 약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에 대한 통제권도 가지고 있죠, 대통령이. 그래요. 임명도 대통령이 하고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요. 사콘이죠. 국회에 대한 통제권도 있을까요?
통제권 가지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견제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권은 어디에서 비롯되나요? 통제권에서 비롯되는 거죠. 5콘, 법률안 거부권이 있죠. 법률안 거부권은 일종의 뭔가요? 지휘감독권이죠. 국회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에게 주고 있는 거죠. 왜 주게 하나요?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 통제력을 주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견제가 되는 거죠. 국회는 대통령에 대해서 견제할 수 없을까요? 견제할 수 있죠. 유콘이죠. 탄핵 소추할 수 있죠. 이것은 무엇을 준 건가요? 국회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을 일부 준 거죠. 그래요. 정부에 대한 통제권도 준 거죠. 또 정부를 견제할 수가 있죠, 국회는. 어떤 통제권을 줬을까요? 탄핵소추. 그래요. 볼까요, 한번? 어, 대통령 행정부에 대한 통제력. 그래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부 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할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죠. 어떤 경우에 파면되나요? 소추만으로 판면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되죠. 탄핵 심판은 어디서 하나요? 헌법재판소에서 하죠. 그래요. 하여간 행정부의 인사권을 국회에 일정 부분 위임하고 있는 거죠. 헌법에서. 왜 위임하고 있나요? 견제하라고 통제권을 준 거죠. 그래요.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준 거예요. 또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회 해임을 대통령이 건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헌법에. 이것도 행정부의 인사권의 일부 주요 인사에 대한 그 인사권을 국회에 부여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나요? 국가 예산안. 우리 그게 잘못 쓴 거죠. 원래 정부의 예산안이라 해야 되죠. 행정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그렇게 적어야 되는 거죠. 헌법을 잘못 기록한 거예요. 잘못 적은 거예요. 정부와 국가를 구별하지 못한 거죠. 정부, 행정부, 국가를 구별하지 못해서 이런 문장이 나온 거죠. 행정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통제권을 부여할 수 있을까? 그래요. 인사권으로 통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통제할 수 있나요? 지휘감독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으로 통제할 수 있나요? 자원 분배로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대통령과 국회는 어떤가요? 행정부랑 비교도 마찬가지고 서로 통제할 수 있게 했죠. 그래요. 상호 균형과 견제를 이루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겠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 정부 노무현의 큰 얼개를 살펴보았습니다.